인도길 따라서 쭉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턱이 있고 이렇게 내리막 경사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삥 한번 돌아서 경사로로 내려와서 찻길로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울퉁불퉁하게 뭐 턱이 있거나 그런 데는 제가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런 데는 되도록 피하고, 그리고 좀 인도 같은 데도 어떤 데는 막 보도블록이 되게 균일하게 돼 있지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잘 안 다니고 마음대로 또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멀지 않은 이곳. 오늘의 주인공 동현 씨의 집입니다. 올해 27살의 동현 씨. 넷플릭스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여느 27살의 청년과 다르지 않은 그이지만 생활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원하는 책을 뽑아드는 작은 일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18살 때 그 설날이었는데 제가 할아버지 댁이 충주여가지고 그걸로 내려가는 날, 그날 제가 뒷좌석에 누워 있었는데 자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깨어보니까 병원이었고 수술이 되었다고,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수술했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만 들었어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부딪히는 뭐 소리라든지 뭐 그런 게.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앞으로 계속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거의 4개월 뒤 정도.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분들이 좀 제가 나이가 어리고 그랬으니까 좀 그런 걸 말하기가 힘들어서 뭐 마비 같은 게 뭐 풀릴 거다, 뭐 괜찮다, 수술도 잘 됐고 뭐 다른 데도 뭐 이상 없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현실에 좌절이나 절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동현 씨는 담담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후 사이버 대학을 다니며 대학 과정까지 마친 동현 씨. 동현 씨는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어딘가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커져가던 어느 날, 동현 씨에게는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2017년 포스코가 포스텍 포스코 인재창조원과 함께 주최했던 AI 교육이 그것인데요.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이 포항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 온라인으로. 제가 평소에 이런 거 관심도 있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온라인 공부 끝나니까 오프라인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낯선 과목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도 막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되게 재밌게 다닌 것 같아요. 미리 자신의 장애에 대해 밝힌 덕분에 포항공대의 배려 속에서 학교 내에서 숙식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의 기쁨,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자라났는데요.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동현 씨에게 새로운 도전의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학사 공부를 좀 더 컴퓨터 공학 쪽으로 해야 되나, 조그만 업무라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따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공기업 쪽으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동현 씨. 공부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구급 공무원 국가직 합격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당연히 눈물 났죠. 눈물 났죠. 드디어 우리 아이도 이제
사회 속으로 갈 수 있고 저는 봤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한 결과가 그래도 저는 진짜 눈물 났어요. 너무 고맙고. 하지만 하마터면 시험에 떨어질 뻔했던 아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면접 장소가 일산 킨텍스였는데 그래서 멀지 않은 숙소로 저희가 잡게 됐거든요. 그래서 10시 반 정도까지였는데 그때 저희가 한 9시쯤부터 나와서 한 20분 정도면 갈 거리였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게 전동휠체어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꽤 거리가 있었는데 그때 막 119에도 전화해보고 112에도 해보고 뭐 다른 데도 연결해가지고 그런 데도 연결됐는데 그때가 일요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수동으로 전환하면 사람이 엄청 낑낑 밀면은 밀리긴 하거든요. 저게 사실은 한 105.5kg고 휠체어 자체만 사람이 있으면 180kg 되는데 와 수동으로 그때 밀고 갔었어요. 어머님이시죠? 네. 그때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 들었던 합격 소식. 동현 씨는 해냈다는 자신감과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집을 나서는 길. 지금 이제 숙소 이동하는 그 과천 숙소로 이동하는 길. 내일 면접이 아침부터여가지고 숙소에 미리 가 있어서 내일 무슨 면접이에요? 국가직 7급 면접. 드디어 면접 날. 오늘도 면접장까지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다행히 전과 같은 해프닝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 동현 씨. 과연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래도 대답은 다 했고 좀 하고 싶은 말 많이 한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쉬려고 하고요. 그러고 좀 하고 싶었던 거 재밌는 거 좀 찾아서 하고 싶어요. 여행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지난 11월 1일 동현 씨는 당당히 7급 공무원에 합격했음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합격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발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동현 씨의 일상에 맞춰져 있는 집을 떠나 타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현 씨의 새로운 출발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포스코 그룹 임직원들의 마음과 1% 나눔 기부로 구입한 전동 휠체어를 받게 된 것인데요. 포스코 1% 나눔재단은 2013년 설립 이래 미래세대, 다문화 가정,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 날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 14명의 장애인분들이 이번에 선발되었는데 동현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되게 너무 좋아요. 승차감도 좋은 것 같고 이전 모델은 되게 막 어디 조용한 데 갈 때 도서관이나 뭐 그러면 바퀴 소리가 막 찍 소리 났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소리 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이건 소리도 적고 그래서 그런 데 갈 때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고 여행 갈 수 있어서 거기서는 마음대로 또 돌아다녀 보고 싶어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에 접어든 동현 씨가 새 전동 휠체어와 함께 더 행복하고 더 빛나는 길로 나아가길
포스코와 포스코 1% 나눔재단이 응원하겠습니다. 장애라는 말에 따라붙는 것은 불가능, 좌절 같은 단어들. 하지만 동현 씨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되게 큰 벽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틈이라든지 그런 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구멍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은 처음처럼만큼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멍을 헤집고 나가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보이면 그거는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